제24-30호 성공리마을 이축장 성공리마을 권태균 권태균 회장은 맵골 도성 아리랑 선거 도시회장으로 대한민국 돌균 악마 응원단 총단장으로서 응원문화 및 체육발전에 큰 공헌한 자로 성공리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으로 이축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성공리마을 이장 김재덕 회도. 그런데도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한양에 입성한 지가 59년 전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정말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도착을 해보니까 서울역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문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표딱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런 분들이 참 그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지금 이제 이해가 넘어가면 이제 60년이 되는데, 그때 올라와가지고 서울 생활 한 5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도로 내려갔던 낙향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후에 이제 올라와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이제 서울 생활을 하면서 온갖 것 다 했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생활하면서도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24세. 24세 결혼했고, 그때 당시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후로 그냥 생활상을 이렇게 살아온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때 결혼하고 난 뒤에 제가 그때 당시에 집은 청파동이었는데 염천교 서부역 그 시장이 있었고 용산 시장이 있을 무렵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파동에서 니아가를 끌고 용산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니아가를 끌고 가다 보면 통행금지 4시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통행금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갈 수가 없는데 니아가를 끌고 가면 뒤에다가 다라라든가 옛날 참외 가구라든가 실어주면 그걸 끌고 가면 검문소에서 장보러 간다고, 원래는 안 되지만 이해를 해줘가지고 시장 가서 남들보다도 시장 물건들이 지방에서 온갖 제품들이 올라오면 자기 물건 제품들을 샘플로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통행금지가 있어야 시장을 나오는데 남들보다 먼저 가서 좋은 물건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찾을 수가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간 것이 장봐가지고 용산 굴다리 지나서 삼각지 쪽으로 갑니다. 삼각지 가가지고 니아가를 이태원 넘어가려면 고봐야 되잖아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그 강자 영동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태원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 니아가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짐을 내가 좀 많이 실으면 두 사람이 밀어줘요. 삼각지에서. 그러면 그 해밀턴 호텔 지나서 내리막 있죠. 면허 시험장이라는데 거기에까지 오는데 그때 당시에 200원씩 줬어요. 한 사람 앞에. 그러면 두 사람이 400원 주면 거기서 다시 삼각지로 내뛰는 거야. 나는 이제 거기서 내리막이니까 그 옛날에 니아가를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런 몽둥이 해가지고 들어 올리면 브레이크잖아요. 그걸 나는 들으면서 이제 조종하면서 이제 사망강을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또 다시 밀어주고 돈 벌라고. 그때가 74년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사망강이 넘어서 신사동에서 거기에 탄력이에요. 영동시장까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니아가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집사람이 애 하나 얻고 영동시장에 노년오단지 앞에서 니아까를 하나 더 놓고 거기다 팔으라고 해놓고 나는 뱅뱅사거리로 해서 영동시장으로 해서 다시 그 목화의 시장 아시죠? 그 국회의원 올라가는데 거기 가려고 그러면 거기로 올라가려면 고바에 이렇거든요. 그 길을 니아까를 끌고 가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뱅뱅사거리에서 거기 가가지고 역삼도로 쭉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니아까를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직접으로 절대 못 올라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현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집이 한 채씩 뚜문뚜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지나가다가 집들이 있으면 그 이제 막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과일만 했는데 야채 장사가 또 하나 있었어. 박실한 사람이. 박실한 사람이 있고 전백이라고 과일 장사가 있는데 먼저 야채 장사 손을 먼저 잡으면 그 한 팀이 팀워크가 돼가지고 야채 가게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 뒤에 가는 사람은 따로 가야 되고 서로 약속이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시장을 갔다 오는 게 빠르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야채 사려 하면 딸기 하면 옛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건물 집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장인들이 새벽에 장 봐놓고 간다고 그러고서는 그때는 가면 딸기 반관씩 한 관씩 사서 뒤에 놓고 가니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영동시장에 몇 시에 도착하냐면 6시 반 돼요. 그러니까 그 새벽부터 시장가 장바지 꺼갖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후 3시에 그 요즘에 백종원이가 얘기했던 신사동 포차라고 있죠. 노년도. 그게 오후 3시 되면 저는 나무 그늘 밑에서 니아까에 주저앉아가지고 돈을 푹 돈 세는 거예요. 그 시간을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물건 가져와서 고객들 그렇게 가지고 하니까 이게 물건도 팔기는 팔아도 싱싱할 때 팔아야 돈도 되고 저녁 때 가면 이 아무리 좋아도 흐물떡해지거든. 그런 것처럼 상품의 그 중요성 고객한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가서도 보면 남들 그 새벽 4시에 나오는 사람, 4시 반에 나오는 사람, 5시 나오는 사람, 6시 나오는 사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금과 은, 동이 있어요. 똑같은 과일이라도 먼저 볼 때 돈은 상관하지 않고 물건 좋은 걸 선택을 하면 돈은 금값이죠. 비싼 값이죠. 그러나 그걸 사가지고 가서 장을 보면 판매라면 훨씬 기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게 시간이 금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새벽 3시, 4시에 가서 물건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면 좋은 물건인데 여기서 금을 패고 나면 그 다음 물건이 금이 되는 거야. 다시 다른 사람이 올 때.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금이고 먼저 본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뭐가 정보가 그냥 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이런 시장이 없었으니까 눈으로 보는 거고. 그것이 하나의 그 기본적으로 물건을 좋은 거 구입하면 파는 것도 쉽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철학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고서 이제 오후 3시 되면 다시 그 니아까를 끌고 청파도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휘바람을 불면 가요. 근데 나중에 그 야채 장사 박씨를 못 만나면 저녁 8시, 9시까지 논현동 그 새골목 거기서 놓고 낮에는 2근에 1,000원 팔았으면 예를 들자면 아침에는 오후에는 3근에 1,000원 팔아야 돼. 소리를 들려가면서 3근에 1,000원 소리를 이제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세보면 돈도 안 되고 이게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것들이 물론 저만 그렇다는 게 그런 생각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무렵에 세발 용달이 조그맣게 나왔어요. 세발 용달.
그렇죠. 3년. 3륜차보다도 3륜차는 좀 컸고 좀 더 작은 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수월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청파 남영동에서 그 후암동 입구에 스테이크 골목 그때 당시 돈도 조금 모으고 그러다가 이제 가게에서 점포를 매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그것도 어느 날 12월 달에 그 추운 날에 불이 났어요. 네? 불이 왜 났냐? 옛날 혹시 적산집이라고 있죠? 일본 해방되고 난 뒤에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나고 나면 그게 그 집들이 목조 집들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2층에가 여관이 있었어. 근데 그날에 영하 18도 나가고 눈 많이 오다 보니까 통금이 2시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는데 이제 집에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위에서 모텔 들어갔어. 여관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거기서 싸움이 난 거야. 주네 안 주네. 여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에이 하고서 발로 찬 것이 기름통을 찾던 거지. 그러고 나니까 그게 불나고 나니까 우리 집이 다시 불나고 이랬었던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목조주택이 이제 한 방에 내려앉더라고. 다시 또 니아가를 긁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겪어 왔었고 그 이후로 이제 아이들도 이제 2남 3남매가 되고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변하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고서는 남다른 어떤 같은 장사를 해도 보면은 엿장사를 하든 풀빵 장사를 하든 다 해본 이야기거든요. 그거요. 옛날 팝콘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계절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장사를 보면 옛날에 그 엿장사를 놓고 보면 엿이 구루마가 있으면 갱엿이 있었죠. 예? 갱엿 요만스러운 거. 근데 이런 거를 보통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판에다가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게 이만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쑥 싸놓으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다 눈을 휘둥그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옆에가 뭐 가운데다 엿을 놓고 거기서 이제 하얀 우리 그 엿치기 해보셨죠? 예? 엿치기 해봤을 때 그 엿치기 하얀 옆에다가 엿을 잔뜩 싸놔요. 그러면서 지나가다 야 엿치기 한번 하자. 그러면 그거 뺀달로 붙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고 가을 찬바람 불무렵에 그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치우는데 엿장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남들이 시선을 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했던 거 해봤습니다. 그런 걸 해봤고 풀빵 장사를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할 때도 붕어빵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옛날에 5개 1,000원 하는 데도 있고 7개 1,000원 하는 데도 있고 10개 1,000원 하는 데가 있었어. 그런데 저희는 5개를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팔았냐? 근데 옛날에 그 팥을 떠가지고 반죽을 이만큼 넣고 팥을 이만큼씩 이렇게 이런단 말이야. 그것도 팥 삶을 때 고구마에다 삶은 게 허여물떡하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나중에 딱 떠가지고서는 반죽을 이만큼 팥을 이만큼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넣느냐. 그러다 보니까 팥이 어디 있냐. 이것도 팥, 이것도 팥.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그런 것이 결론은 이제 그 보통 반죽이 이런 한 통이면 팥이 통으로 2개를 줘요. 근데 그 공급하는 사람한테 한 통을 더 달라. 그래 가지고 반죽을 이만큼 쓸 거를 이만큼은 쓰고 팥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개포동에서 했었는데 개포동에서 그걸 하면서 우리 가게 앞에서 이제 했던 거라.
근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제가 호프집을 했는데 호프집보다도 붕어빵이 매출이 더 좋고 한 달 파니까 얼마냐? 1,650만 원 팔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줄 섰어요. 왜 그러냐면 개포동 1단지 18동 앞에 보면 후문 앞에 횡단보도 앞에가 있었거든, 우리 가게가. 이게 사람들이 저기서 항상 이게 올 때는 머뭇거리고 또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걸 팔 때 그 사람들이 항상 붕어빵 이래가지고서는 다 달라고 하는데 뒤에 줄 서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나눠서 팔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봤던 거고. 아무튼 장사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정말 잘했어요. 그런 부분. 뭔가는 손님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 거지 나의 이익보다는 그런 개념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식당을 그러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해물탕 집을 하게 됐어요. 개포동에서 해물탕 집을 했는데 그 이전에 제가 포장마차로 유명한 포장마차를 했었던 거예요. 원래 포장마차를 할 때 포장마차에 9개가 있을 때 제가 그 틈새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10개가 됐죠. 근데 보통 옛날에 포장마차 이렇게 보면은 구루마에 얼음 한쪽 아니면 2개를 넣고 하는 집 이랬어요. 얼음 한쪽 아니면 2쪽. 그런데 얼음 한쪽 아니면 2개인데 저는 냉장고를 여기서 이렇게 큰 거를 갖다 놓고 얼음이 여기에 몇 장이 들어가면 16장이 들어가요. 얼음이 16장이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그래놓고 4개는 다시 옛날 빨간 다라에다 까꾸로 찍으면은 한 다라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저희 고향은 경북 영덕입니다. 근데 포장마차에서 영덕 대게 3마리, 그리고 이제 소래, 꽃게, 알박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잔뜩 싸놓고서는 얼음 4달을 갖다가 다 싸놓고요. 그러고서 여기다 백열등을 이렇게 센 놈을 이렇게 켜놓는 거야. 이게 물이 생선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냥 삐들삐들 마르는 게 아니고 얼음이 녹아서 흘러서 가는 불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손님들이 오면은 뭘 메뉴를 판을 달라고 그래. 아니요. 가서 보시고 취향이 맞는 거 골라 드세요. 메뉴를 주면 딱 이거 하나 주세요. 저거 하는데 여기 와서 보면 눈으로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게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러니까는 가장 일식집 횟집 했던 사람들이 밤 늦은 시간에 저희 집에 오면 화를 내요. 왜 자기네 집에서는 해삼도 썰으면 다 습기다시고 멍게도 썰으면 습기다시인데 저희 집에서는 돈 주고 사 먹네. 그러고 이제 그런데 개포 2단지에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7.5평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가씨들이 많았어. 강남의 술집 아가씨들이. 그게 저녁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자기 손님들하고 끌고 오면서 저희 집이 그 나중에 이제 워낙 손님 많다 보니까 주변에 손님이 다른 집 9집이 제가 이끌려서 구룡산으로 끌려갔어요. 떠날래 죽을래. 나중에 거짓말 아니고 그 9집이 대매출을 다 해도 제 매출을 못 쫓아갔어요.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라도 화가 날 충분히. 그래서 따라서 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타운을 만들자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도 뭐 손님들 골라받게 되는 이유가 동네 이제 떨거지들 있잖아. 그럼 막걸리 달라가지고 막걸리 오이 한 쭉 달라고 그러지 안주를 시키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오면 돈 1,000원짜리야. 야야 나 우리 막걸리 안 팔아. 딴 데 가서 사 먹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분 손님을 그랬었던 것이, 이게 항상 영업을 하면서 보면 전략과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였고,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포장마차를 하다가 나중에 건물로 들어가면서 해물탕집을 하게 됐는데, 해물탕집 제대로 하려니까 이제 우리는 해봐야 포장마차인데 나중에 주방장을 두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미원을 1kg짜리 갖다 놓으면 한 달을 쓰고도 남는데 얘는 3일도 안 돼갖고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방장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집에 싸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랬더니 압구정 사모님도 다 이 맛에 가시오. 압구정 사모님도 이 맛에 가시오. 그러는 거라.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다 케찹을 넣어가지고서는 뻘겋게 나오는 거야. 케찹이 왜 필요해? 해물탕에 케찹이 왜 필요해? 눈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개념으로 그 쓰다 보니까 그 이후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청계산을 이제 오게 됐는데, 주방장은 이제 그래가 청계산 와가지고 고깃집을 하려고 보니까 고기를 다뤄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을 내가 몇 사람을 써봤는데 걔네 마음이야. 주인은 아랑곳 없어. 주방장들이 이제 마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영하는 데 대해서는 오너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기계를 개발하게 되고, 이제 그 그릴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개발했던 거죠.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특허가 지금 한 30, 40개 있지만, 그걸 개발한 이유가 사람한테 스트레스 오는 게 가장 오너들의 힘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 다 해보신 분들이라고 이제 경험을 다 하셨던 분들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 쪽으로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그걸 갖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옛골토송이라는 이름을 갖고, 제가 청계산에 간 지는 이제 95년도에 제가 들어갔고, 이해 넘어가면 30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계를, 그거를 이제 바베큐 오리 굽는 기계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전 세계 최초의 이제 그 제품인데, 그걸 만들고 난 뒤에 한 4년 만에 국내에 60개 매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전성시대였죠. 60개 매장을 만들면서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아류들도 이제 따라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기계를 개발하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가족들한테는 쫓겨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지금 기계 하나에 15년째 개발하고 있어요. 기계. 근데 이제 모든 기계가,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보통 숯불에 고기를 구우면 기름이 떨어지죠. 불 위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기름을 태운 연기가 다시 스쳐서 고기를 스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연통으로 해가지고 위로 빼가든 밑으로 빼가든 강제로 동력으로 흡입을 하기 위해서 모터를 쓰잖아요. 그렇게 고기에 있는 육즙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뻑뻑하고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고기를 스쳐가는 그 연기에 뭐가 있느냐? 벤졸, 다이옥신, 발암물질. 이게 그 가장 그 요즘에 말하면 부인들에게 부인병, 또 이런 암의 하나의 그 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싫어가지고 단 한 번도 안 썼고,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발표는 지금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저탄소, 유엔에서도 저탄소 모든 걸 지금 연기를 내지 않는 이 기계를 지금 개발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서 아마 금년 말 안에 저희 매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을. 예. 그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고기를 구우면 소뚜껑에 많이 구워 먹었죠. 빳빳하게 그게 참 맛이 있었고 구워 먹었는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통삼겹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두툼하게 구워서 육즙을 먹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타가 들어가 있으면 고기가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개발한 걸로서는 육즙이 90% 폭풍으로 돼 있어요. 그 정말 좋은 제품으로 돼 있는데 그걸 나중에 추후에 이제 언젠가는 보통 자이글들을 많이 가지고 사용해 보셨죠? 자이글. 근데 자이글을 이게 방송에서 볼 때는 어우 재밌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쓰려고 보면 고기가 빨리 안 익고 예, 맛도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데 저희 거를 본다고 하면 자이글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 비슷한데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 하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62년 전에 골수염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다리에. 골수염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다리를 자르라고 그랬어요. 62년 전에도. 다리를 자르라고 하는데 그걸 자르지 않고 정지해서 이야기하는 속에 방에 누워서 들으니까는 다리를 잘라야 된다네. 이런 소리를 듣기는 거야. 이게 삶의 생각이 없어요. 그래 이제 아휴, 목발 짚고 이렇게 다닌 걸 어떻게 사느냐. 그러고서는 나중에 약국을 한 두 군데 가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쥐약을 달라고 가져온 게 표정이 웃으면서 얘기하자고 표정이 안 좋았나 보지. 이게 가는 곳마다 쥐약을 안 줘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아까 정말 한 3년 지난 이후에 제가 참 검정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서울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는 옛날 그 스레빠 이렇게 밟히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밟고. 근데 뭐가 툭툭 터지는 거야. 에? 구더기가 이만한 것이 터진 거예요, 거기가. 그게 참 그때는 창피하고 뭐라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할 때 보면 하얀 면장갑 있었죠. 결혼식 신랑들이 끼는 거. 그거를 몇 켤레 사고 소독약 파란 거. 그걸 사가지고 이제 여기다 붕대를 항상 감고 있었거든. 거주에다. 근데 거기에 보통 옛날에 보면 이런데 파리가 앉으면 진물이 나오라면 파리가 앉고 나면 거기서 그게 구더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람 몸에서 구더기 나올 때 이제 구더기는 항상 썩어 있는 곳에는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 내 몸이 썩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하겠어요? 정말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붕대를 풀려고 하면 아파갖고 생살 겹쳐갖고 거즈를 뛸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소독약 부어서 불 커가지고서 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저 효창공원 거기 가지고는 잔디 있는 데 가서 붓고 이렇게 하고서는 하는데 참 온 생각을 참 말할 수 없이 그런 저걸 했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다 부어가지고서는 이 몸 이 자체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아니 이랬습니다. 이렇게 된 게 이게 여기 전체가 그냥 허려져 있는 거라. 그렇게 하니까는 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창피하고 참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어느 날 그 소독약을 다 그 하얀 면장갑으로 막 씻어내린 거야. 부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 한 3일 있은 게 꾸들꾸들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허준 드라마에서 나왔던 게 거머리가 치유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더기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보통 이게 이런 데 상처 나고 이제 그 골문 데가 보면은 새살이 올라오고 누런 기름 끼고 하잖아요. 구더기가 그걸 다 뜯어요.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참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4, 5년, 한 3년인가 지나고 나니까 독일에서 발표를 신문 보니까 발표한 게 뭐랬냐면 구더기가 치유가 된다. 그게 이제 허준자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그 해가지고 제가 20년 전에도 삼성병원에서 이걸 또 의족하자고 하는 걸 제가 딛고 다니다가 부러져서 끌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난 병원서 못합니다 하고서는 거기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그랬었던. 근데 그 이후에 수술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그게.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를 줄 수 있는가. 근데 거기 가서 사물놀이 하면 깽가리를 치면요 옆에 사람 다 소음이에요. 그러죠? 네. 다 소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닌 자기들이 생각이 뭐야 이게 아래우리 다 쳐다보는데 깽가리 딱 잡으면 고데기를 짧은 고데기를 쏴. 그럼 짱 하는 것이 땅땅 따당 땅땅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우리하고 상대가 잉글랜드 오면은 영국에 살 때, 런던에 살 때 런던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따다당 따다당 때려고 잉글랜드 계속 불러줘. 그럼 처음에는 코리아인 줄 알았는데 뭐야 하다 보니 나중에 거기서 잉글랜드 계속 하면 지네 따라오는 거야. 하나의 문화로 그네들하고 적들하고 친구처럼 만들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코리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응원이라고 하는 게 단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축구를 통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뭐 정말 어떤 경기에 갔어라도 대한민국만 외치면 상대한테 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런던 올림픽에서 런던을 이겼어. 홍명보 그때 이겼는데 나올 때는 죽을 둥 살짝 모르고 그냥 이러고 나오는데 런던 훌리건들이 저기로 쭉 몰려오는 거야. 네? 그게 이 가치관 이 사람들이 막아주고 그렇게 되면 도움도 받고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깽가리 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죠. 네. 여기가 상암 경기장이라고 하시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 속의 초강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